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입담이 좋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도광산 TV와 발도광산 낚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예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본인 소개. 저는 저 화성 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 보험 쪽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조혁강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두 분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분이시거든요. 저랑 또 친하잖아요. 친한 척 그렇죠. 해주세요. 네. 어떻게 친해요. 지내셨어요? 아유, 올여름 정말 이게 무덥잖아요. 이렇게 너무 무덥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북한에서 이거 탈북을 시도하기 전에 전 4월 달에 탈북하다 보니까 이렇게 덥지, 북한도 이렇게 덥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런데 덥죠, 올해. 제가 탈북할 때 그 시절이 조금 생각나고 막 이래서 그러시구나. 언제 한번 유미 씨 찾아오려고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불렀는데 두 분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 했었을 때도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기회 되면 모시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어떻게 제가 보니까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허약 걸려서 나타나가지고 아니 쌀이 없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요. 그럼 그렇죠. 일단은 조국이 통일됐어요. 일단은 아니 그리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다이어트 하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편안하게 저랑 함께 많은 얘기를 하다가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어요? 제가 탈북하게 된 원인이 있고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강타기꾼이에요. 여기 이 대한민국 분들은 강타기꾼 하면 몰라요. 예. 강타기꾼이라는 게 뭐냐면 두만강을 사이에 북한 이렇게 했는데 그 두만강을 밤에 가만히 타고 넘어가는 그 사람은 강타기꾼이라 한단 말이에요. 강타기를 하다가 3번 만에 잡혔어요. 예. 2번까지는 안 잡혔는데 3번 만에 딱 잡혀가지고 재미나는 곳에 범이 나온다고 있잖아요. 예, 재미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잡히더라고 그렇게. 그래 잡혔는데 교화 1년 6개월 보낸다네 나를.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영예군인이 아내였어요. 여기 말하면 상위군인이죠. 영예군이 아내인데 제가 감옥인 게 아니라 구치소, 여기 말하면 구치소인가 구류장인가 뭔가 군안전 구류장에 딱 갔는데 보니까 영예군이 아내가 나 혼자야. 그래서 나를 병벌로 내보냈거든. 병벌해서 나를 빼기라 해야지 여기 말하면. 그래서 집행유예식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끝내줘야 되겠는데 안 끝내줘요. 그러니까 날 보니까 감옥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끊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두고 봐야 앞날이 없구나. 거기서 봐야 뭔 앞날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탈북을 머릿속에 염두에 갖고 있었는데 1년을 배웠어요. 나도. 탈북하려고. 왜냐면 먼저 내가 이제 가다 잡히면 이 1년 6개월이라는 그 감옥형이 있는데 그거를 몇 배를 독박을 써야 한 5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친구가 그래도 다행히 함께 우리 중국 가까이 한국어를 국리는 못하고 중국까지 가서 벌어가지고 북한을 나가자 했지. 근데 나가자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야 너네 한국 가라는 게 그게 한국인 어딘가고 그때는 난 몰라서 한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 머저리들아 너네 북한에서 남조선이라 하는데 한국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우리 아무것도 없이 빈 거지 같은 게 왔는데 거기 가면 또 거지처럼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한류에 대해서 눈이 뜨지 못했으니까 저희 시대는 그래 눈이 아직 못 떴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다 무슨 병도 무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무상 치료제, 무상 의무교육 이렇게 하고 댕겼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시집을 가서 이제 그 다음 김일성이 죽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봐야 악밖에 남은 게 없고 거기서 이렇게 다치면 탁 터질 위기에
그때 내가 탈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야. 근데 그 무상 그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무상으로 그걸 실제로 받으시면서 받았죠. 자랐어요. 아, 그 어떤 4월 것들이 있어요? 4월 15일 6월 16일 되면 선물 주잖아요. 학교에서 선물을 준다고. 네.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선물이고 그다음에 교과서 학용품 일체를 우리 무상을 아 받았으니까. 그래요? 저는 지우개 하나도 이제 공짜로 이제 무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떠셨어요? 무상이라는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인데. 물론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온 지가 2011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0년차 되는데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저희 뭐 무상 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2월 16일 4.15 때 뭐 사탕 가사 해가지고 그 지역별 그 식료공장에서 그냥 그 만들어서 그 선물 준 것도 있었고 그 네. 사실 그 어릴 때는 잘 줬어요. 그 네. 의에 쌈도 넣었고 그렇지. 예, 인삼도 넣었고 인삼도 있었고 인삼도 가게다 있었고, 예, 넣고. 어릴 적에 저희가 저는 그- 듣다 첫소리입니다. 예. 인삼이 가게 딱 때. 그랬어. 예, 그렇지. 여기 말하면 초등학교 때. 야, 두 초등학교 때. 분이서 서로 공감이 가시나 봐요. 아, 그 인삼도 우리 있었어요. 나이 연령대가 비슷하잖아요. 저 64년생인데. 아이고 저 10년도 이상이시네. 아, 그래요? 저 76년생이에요. 그렇구나. 그 인삼이 꽉에다 딱 들었어. 인삼 딱 주고 네. 그랬는데. 저희- 근데 사탕 과자는 말이 아니지. 네, 사탕 이게 과자는- 깨물 이 심리를 물고 가도 안 녹는 그런 사탕. 네, 그런 사탕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어요? 심리탕이라 했다. 응. 심리탕. 응, 심리탕. 심리를 물고 가도 녹질 않아. 그게. 야. 그거 그리고 응. 그 손가락 과자. 예, 아, 과자는 손가락 벽돌 과자. 네, 손가락 그거를 우리 아버지 엄마는 있잖아요. 늙어서 나이 드시고 해서 먹는데 그걸 드셔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절개에다 부셔서 야 절구에다가? 절개에다가 과자 부셔서 그래서 막 이렇게 잡쌌다고 그런 생각이 맞아요. 지금 엄청 난다니까. 좀 예. 딱딱해가지고 막 씻기도 힘들고 그랬긴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것마저도 진짜 1년에 한두 번 주는 그것마저도 엄청 그 애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도 어른들도 그럼. 예. 그 사탕 과자를 그것도 정말 먹어요. 귀하잖아요. 그렇지. 사탕은 엄청 귀하니까 그거를 사실 뭐 돼지고기나 똑같은 거죠. 돼지고기도 예. 뭐 1년에 제 생일 때나 뭐 이런 명절 그 때. 큰 명절 때나 뭐 한두 번 먹어보면 잘 먹어보고 네. 예, 그럴 정도로 그냥 비슷한 거죠. 그때는 막 어른들도 같이 설레고 기대되고 예,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받아서 먹었고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또 네. 그 수지 연필을 처음 나왔을 때. 예, 맞다, 맞다. 뻑뻑뻑. 딱딱딱딱. 네. 야. 속심이나. 그거- 그 엄청 신기했어. 그때 금방 나올 그러니까. 때는 그게 예. 연필을 항상 깎아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연필심이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예. 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예. 때. 예. 그 인민학교 그때 3학년 때인가 그때쯤 됐었는데 그거를 한 그러니까 어린이 한 명당 한 자루씩 나눠줬는데 예. 그때 뭐 그 이름을 옆에 뭐 모란봉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오. 뭐 만수대 모란봉 예. 이게 예. 이름 상황을 써가지고 이렇게 줬었는데 그 색연필을 그 수지연필을 그 받을 때 와 그때 진짜 좋았어요? 엄청 좋았었죠. 야. 학용품 예. 교과서가 딱 나오고 예. 교과서 네. 그리고 또 그 교과서도 있지 먼저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영예군인 자식 또 그다음 무슨 군관 자식 이런 사람들 먼저 줬어. 그리고 우리는 또 아버지가 농민이다니까 맨 마지막 그릇을 탄단 어. 말이야.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중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탈 때는 원래 1kg씩 줬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와가지고 정작 저럴 때면 700g, 800g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됐어요. 네, 속아내지. 그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응, 똑같아. 똑같아. 왜냐면은 북한은 일단은 설탕이 귀하잖아요. 예. 엄청 뭐 금값만큼이나 귀하고 그런데 그 설탕을 식료공장 그 어디 뭐 중앙에서 직접 뭐 여기를 말하면은 뭐 서울에서 만들어서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지역 이게 각 있는 지역마다. 그 식료공장에서 자체를 생산해서 네. 네, 그 수량에 맞게끔 내버리다 보니까 그 식료공장에 다니는 그 직원들 자체도 다 네.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밀가루며 설탕이며 귀한 이런 거를 몰래 조금씩 그렇죠. 주머니 같은 데 네. 퇴근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게 어차피 그 수량이 모자랄 수밖에 네, 없고 네. 그거를 뭐 봉투에 담아서 1kg라고 주지만 어. 실질적으로 모자랄 그렇지. 수밖에. 네, 그러면 뭐 무상교육이다, 뭐 무상으로 뭐 북한은 뭐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기껏 말씀하시는 게 하경품하고 사탕과자밖에 사탕과, 없어가지고 뭐 좀 더 끌어내 보세요. 없어요 또? 아, 근데 무상 치료제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무상 치료. 응, 네. 무상 치료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병원이랑 가도 입원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응, 입원실이 있고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게 100일에 걸렸어. 예. 응, 100일에 백날 기침기는 100일에 걸렸는데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입원 시키는데 뭐 입원실 안에 들어갔는데 뭐 그때는 여기는 지금 입원실에 하면 제가 이 허리 수술도 했지만 여기 와서 허리도 하고 무릎도 했지만 밥을 다 날라다 주잖아요. 예. 날라다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밥 날라다 준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예, 예. 근데 북한에서는 밥을 날라다 안 줘요. 병원 식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 그 큰 병원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그만 이 시골에 있는 병원은 식당이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식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종이에다 식권을 딱딱 찍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데 중환자들은 글쎄 비록 날라다 죽인지 어쩐지 그건 몰라요. 어릴 때 했다니까 몰랐는데 그때 무상 치료라 해도 그게 얼마 안 가고 얼마 뭐 못 갔어요. 제대로. 네. 예. 이거가 내가 60년대에 난 사람이지만 70년대, 80년대 초부터는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약이 떨어지고 뭐 어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야멜로 조금 싼 거 싸서 맞은 것도 있어요. 야매라. 야멜로. 맞아요. 대부분 야매죠. 그렇지 않아요? 야매. 그죠? 예. 직장에서 이렇게 솔직히 무슨 이렇게 명절 때면 뭐 김일성 명절이라든가 김정일 명절 뭐 이렇게 할 때 설이라든가 할 때 뭐 직장에서 고기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살로 850g, 예. 뼈로 150g 네. 해서 1kg를 해서 공급하거든. 어. 식구 4명이었던 5명이었던 똑같이 근데 1kg. 7명부터는 1kg 500을 주더라고. 예. 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못 받아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 사실은. 예. 모르지. 그러면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시죠. 예, 예. 네, 오시고 이제 강타기를 하다가 교화소 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렇죠. 우리 조혁강님은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